현대건설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14.1%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4회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로서 건설 경기 침체에 건설 취업자 감소폭 11년만 최대. 연합뉴스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건설자 취업자 수는 20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줄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2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감소폭이 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마 1위 건설사가 현대건설일 거죠. 3분기 누적까지 매출액은 12조 6천억 원대로서 12.2% 증가했는데, 거꾸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0.9% 감소시켰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는데, 슬프상으로는 반대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13.8%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 14%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가 5.5%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923억 원으로서 37%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 하락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스루펫 회계로 분석한 결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변동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외주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넣고 있습니다. 10조 1천억 원대로서 13.2%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가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및 건설자재 및 하도급 단가, 하청 단가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상 스루프는 8.4%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프율로는 0.7%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경비가 0.8%고 조금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0으로서 0.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2,340억 원으로서 314.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16억 8,400만 원의 이익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을 내역을 보면은 WCAA 완성주택 미완성공사, 미완성공사는 제조업의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성주택 재고가 10억 정도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아직 미분양된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미완성공사는 아파트도 있겠지만은 국내 도급공사 받은 거하고 정부로부터 또는 민간한테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해외 건설 수주한 것도 들어간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681억 원 증가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용지, 땅 매입해 놓은 곳은 438억 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미천고공사는 3,287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한 2,60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분기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공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루펫 회계로 어떻게 분석을 해낼 거냐? 요거를 일단 연간 현장 운영 비율, 제조업에서는 이제 WC, 워킹 코스트, 가공 비율이라고 하는데 15.5%를 제가 산출했는데,
요것을 그 2023년도에 그 가정을 세워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뽑아내느냐? 일단 비성분을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경비하고 둘로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운영경비가 2조 9천억 원이 나오죠. 여기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2조 4천억. 그러면은 총 건설비용, 제조업으로 치면 총 제조비용이죠. 15조 5천억이 나오는데 요거는 ABC,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 용역비, 외주비입니다. 여기에다가 현장 운영경비, 요거를 더합니다. 그러면 15조 5천억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그 현장 그 운영 비율은 15.5%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알다시피 총 건설 비용은 15조 5천억인데 매출 원가는 14조 9천억으로 돼 있죠. 더 작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 매출 원가 산식의 맞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은 더 많이 썼는데 매출 원가는 왜 작냐? 요게 이제 그 매출 원가 산식 기초재고에서 더하기 총 건설비용 빼기 기말재고, 기말재고가 많아지면은 여긴 줄긴 줄었어도 그래도 그 금액 자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했는데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총 건설 비용은 요 산식에 의해서 그 뽑아낸 다음에 16%를 적용하면은 현장 그 운영 비용이 1조 8,862억 원인데 요거에다가 판매관리비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죠. 요 두 개를 더하면 운영 경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12조 4,273억 원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게 그 매출원가 재료비 성격 변동비가 되겠죠. 여기에 그 원재료 사용액과 외주비를 나누어서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용을 하고 요거는 MC 금액 나온 데에서 빼면은 재고자산 변동액은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원재료 사용액하고 외주비는 10조 2,313억 원으로 산출해 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재료 비율이 0.5% 내려간 거로 가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죠. 모순은 올라갔다고 봤는데 재료 비율과 그 하도급 단가가 모순의 원인은 미천구공사가 증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액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2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이는 미천구공사 증감액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전년도에는 일치를 하는데 올해는 차이가 납니다. 현금이 291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자산이 291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499억 원이 증가했어요. 208억 원이 재고가 어디서 굴러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를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회사가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경비로서 그 인건비가 1조 1천억 원대가 나갔는데 요거는 이 연간입니다. 13% 증가했고 직원 수는 356명. 아까 그 건설 인력이 줄어들었고 했는데 그 현대건설 쪽은 오히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스르픈율은 내려갔어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로서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 5.2%를 내렸어요. 돈을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및 외주비 단가가 하락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도 내려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이 아니고 뭐 매체 이런 거로 해서 아마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로도 가름해 볼 수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여기 뭐 네 가지 주로 주요 건설자재를 했습니다만은 요게 매입 비중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가중 평균으로 0.9% 정도 자재비가 올랐다. 그렇게 되는데 수주 판매 가격은 알 방법은 없고요. 또 수주 잔고액은 58조 8천억이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HD 현대중공업에 가서 기간 개념이 들어간 기초 도급 잔액이 얼마였는데 9월까지 신규 계약액이 얼마고 완성 공사액이 얼마다 이런 걸 해서 계약 잔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줘야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시가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투명성 추적에 대한 요약표를 보면은 1차 손익계산서에서는 스루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이 건설자재 및 하도급 단가가 상승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2차 비성분 쪽에서는 하락 추론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년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그래서 성과지표는 포괄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 하락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자재비 가격 하락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 하락해야 되는데 자재비 가격이 상승했죠. 외주 하청 도급 단가, 하도급 단가가 아마 그것도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건비 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니까 자재는 사급한다고 그러죠. 중견 건설사들이 자재까지 통키비수로 받아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만 어느 정도 아니 50%가 아니고 아예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이 건설사의 맹점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매출액의 75%면은 3분기까지 진도율로 충분한데 5%가 더 진도가 됐어요.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단순한 예측, 확률론적 예측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연간 15조 7,700억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용과 목표 이익을 더한 거를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이 매출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출 재료비율이 80.2%나 되는데 요거는 이제 외주 단가까지 포함이죠. 건설업은 외주 하도급비를 변동비로 간주하고 또 인식해서 하는 것이 분석하는데 용이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로 나누면은 15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평당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아파트 평당 1,570만 원에 분양을 한다면은 27만 원, 21만 7천 원뿐이 남질 않습니다. 요 경우에 재고 회전율이 4.6회전인데 5회전까지 해보자. 한 6회전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매출이 17조 1,889억 원 정도 돼서 운영 경비도 조금 늘어날 거예요. 1.6%.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5,269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측도 트렌드 4분면 매트릭스 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종합적인 재고는 감소했죠. 그 재고 회전율 상승했고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건설업은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선급금인 건데 기타 유동자산에 현대건설은 포함을 시켜 있어요. 숨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1697억 원이 증가했고 03이 분양 선수금 받은 거 이것도 한 1800억 늘어난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가는 28,300원으로 이게 전년도 말입니다. 34,900원, 6,600원 내려갔어요. PBR로는 0.46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회사인데 이제는 모기업이 현대자동차가 되겠어요. 20.95%, 기아가 5.24%, 현대모비스가 8.73%, 양궁공단이 8.34% 가지고 있고 외국인 CLSA PNB가 눈에 띄는데 21.8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